그럼 저를 보수로 보느냐? 뭐 보수로 불러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 영어로 말하면 컨서버티브 리버럴리스트인데 저희 가치관은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리버럴리스트입니다. 저는 기자니까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신념보다도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명확해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언론 아니겠습니까?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학자들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지금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관계.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누가 지켜야 하느냐? 6.25는 남침이다. 4.3 사건은 김일성이 지도했다 하는 이 사실을 누가 지켜야 하느냐?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겠지만 의무로서 지켜야 할 사람은 국가거든요. 국가. 그러니까 국가는 역사적 사실을 지키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역사적 사실을 포기해버리면 그 정권 무너집니다. 역사적 사실을 정권이 지키는데 포기함으로써 무너진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월호 사고와 진실로서의 세월호 사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세월호 하면은 누가 죽일 놈이라고 딱 머리에 떠오릅니까? 물론 그 선장이라든지 선주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해경을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까? 미국 같으면요, 해경 출동한 정장 이런 사람들 다 영화 나와야 됩니다. 훈장 받고. 해경은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세월호가 풍랑을 맞아서 넘어간 게 아니라 과적 상태에서 5도 변침을 했습니다.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과적 상태라 놓으니까 기우뚱해가지고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요행이 그 근방에 경비정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임무를 맡고 있다가. 그게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사람 172명을 주워 담다시피 해가지고 구출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172명을 구한 김경일 정장이라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역 3년 살고 나왔습니다. 3년 살고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론이 정치인들이 막 떠드니까 이 사람이 겁을 집어먹고 그 무슨 서류에 하나에 뭐 일지를 하나 좀 바꾼 게 있어요. 그걸 딱 걸어가지고 아마 이것도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일 겁니다. 소방대라든지 긴급 구조원으로 나갔던 사람이 네 10명 살릴 수 있었는데 왜 5명밖에 못 삼겠느냐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나라.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해경 해체죠. 제가 해경 해체되는 날 딱 보고 내가 그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몰락합니다. 국가가 이게 진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녀사냥, 언론의 마녀사냥에 해경을 그것도 개혁하는 게 아니라 해체해버렸잖아요. 해경은 제2의 해군 아닙니까? 해경을 해체하고 그러면은 그 뒤에 선동에 당하는 거죠. 결국 그 2년 뒤에는 국정농단이라는 선동에 당해가지고 저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국가가 선동에, 아니, 남침해가지고 뭐 무력 대결에서 져서 항복하는 거야.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선동에 굴복하는 정권이라면은 그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아니, 누가 뭐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대통령 묶어놓고 해경 해체하라고 했어요. 자발적으로 해체해버렸잖아요. 해체하도록 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언론의 선동보도입니다. 그것도 탄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무슨 폭동이 나가지고 누가 무기를 들고 청와대를 습격을 했어요. 언론의 선동에 또 언론에 뭐 편성한 촛불 시위 이게 겁난다고 해가지고 항복을 해버리면은 하나님도 그런 보수 정권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그래서 탄핵 사태 때를 딱 보면은 탄핵 사태는 결국 좌우 합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박근혜를 잡기 위해서 좌익들이 선동을 하고 여기에 새누리당의 이른바 뭡니까 비박계라는 사람들이 가담하고 또 한국의 보수 언론이 거기에 가담하고 해가지고 좌익과 싸우는 대통령을 좌우 합작으로 탄핵으로 몰고 간 거 아닙니까? 탄핵. 그래서 이 정권이 한국에서 선동에 의해서 정권이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좌익 선동만으로는 안 넘어갑니다. 좌익 선동에 우파가 굴복해가지고 영합하면은 정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사태를 보면서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태영호 두 사람을 징계하는 걸 보고 자꾸 탄핵 사태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징계하라는 이야기는 저 민주당 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왜 당당하게 변호를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김재원 한 이야기가 그렇게 뭐가 설합니까? 김재원 한 이야기, 태영호 한 이야기 중에 사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김재원 이야기가 5.18 그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거 반대한다는 건 아닙니까? 아니,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면은 저 한강의 기적 정신은 왜 안 들어갑니까? 서울 올림픽은 왜 안 들어갑니까? 부마 사태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 전문이 누더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못 합니까? 더구나 보수 정당 최고위원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뭐더라?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그것도 정광훈 목사 쪽 행사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뭐 그렇게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원역은 정광훈 목사가 동원역이 제일 센 사람 아닙니까? 2019년 10월 3일 광화문에서 조국 사태 때 그때 집회 때는 이 전화 추적을 해가지고 정확한 인원 파악이 가능해서요. 50만 명이었습니다. 실시간 인원으로 50만 명. 아마 대한민국 건국한 다음에 가장 많은 인파가 그러면은 천하통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아니 그게 징계사회입니까? 4.3 사건을 김일성이가 지도했다는 게 그게 징계사회입니까?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 그럼 앞으로 우리 좀 말 조심해야 됩니다. 6.25가 김일성 남침했다 하면은 우리 징계당합니다. 지금은 웃지만은 그런 쪽으로 갈지도 몰라요.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김재원, 태영호는 머리를 고쳐 세우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 꺾여버리고 말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또 보수의 문제의 하나가 또 나옵니다.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왜 김재원, 태영호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말빨 센 사람들이 왜 침묵 모드로 가버렸겠습니까? 여기에 한국 정당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보수 정당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공천권 때문입니다. 공천권. 두 사람은 특히 태영호는 당선이 보장된 강남에서 다음에 공천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맞으면 안 되잖아요. 김재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천권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 뭐 양당이 좀 비싸게 갈지도 모르는데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공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공천권을 행사합니다. 원칙은 우리 선거법에 보면은 공천은 하향식 공천이 아니고 상향식 지구당에서 뽑게 돼 있어요. 당원이 뽑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 공직선거법의 권장사항이고 미국과 같은 나라는 뭐 그게 안에 오랜 전통이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당원 수가 많아야지. 지금 뭐 100만도 안 되는 당원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때는 당원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다른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돼요. 그러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실 인사를 해가지고 하게 되니까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눈치를 안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눈치를 안 보니까, 안 볼 수 없으니까 김재원, 태영호도 저런 식으로 사람이 아주 바보가 되어버린 용감한 사람을 쪼다로 만드는 게 이런 공천제도입니다. 이건 민주정당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개혁하려면은 당원 숫자를 늘리고 미국은 국민 반 이상이 다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당원 수를 늘려가지고 적어도 400만, 500만 되고 나면은 거기서 당원들이 후보자를 뽑는 식으로 가야 정당이 민주화가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누구의 부하가 아니라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 학생들처럼 정학 처분 받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당원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김재원 뽑은 당원도 있고 태영호 뽑은 당원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하나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 당윤리위원회 몇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보수입니까 이게.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사실은 나는 이런 것도 헌법 제8조에 보면은 비민주적 정당은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해산감입니다. 이건 이런 정당이 아니고 붕당이죠, 붕당. 그래서 정당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게 보수든 좌든 정당 개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건 보수 정당이 그 정당을 당내 민주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물론 미국식으로 미국에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티파티 운동 이런 걸 해가지고 당원들 목소리를 막 들이미는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한국의 과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우리 국민들 반 이상이 당원이 돼야 됩니다. 정당이라는 게 사실은 군대 아닙니까? 정권을 차지하려면은 다 옛날에는 군인들이 싸워서 누구 죽이든지 쿠데타로 뒤엎든지 해가지고 정권을 차지했는데 그 역할을 정당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당도 군대거든요. 군대는 숫자가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큰 과제고 이걸 먼저 해결하는 쪽에서 우리 정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